안녕하세요. 테크티입니다. 오늘은 오픈 AI가 최근에 공개한 새로운 AI 코딩 도구죠. 코덱스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오픈 AI 최신 코덱스 분석과 미래 전망 보고서인데요. 이 새로운 코덱스, 이게 대체 뭐고 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요. 이 새로운 코덱스는 그냥 코드 완성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코덱스-1 모델 기반의 AI 코딩 에이전트라는 거죠. 네, 챗GPT 인터페이스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나 팀 엔터프라이즈 구독자들이 먼저 쓸 수 있게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데요. 단순히 코드 짜는 걸 넘어서 버그 수정, 코드베이스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거, 자동으로 테스트 돌리고 디버깅하는 거, 심지어 풀 리퀘스트, 그러니까 PR까지 만들어준다고 해요. 정말 뭐랄까, 옆에 있는 개발자 동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율성이라는 게 정말 핵심적인 변화예요. 예전 코덱스가 그냥 좀 거들어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작동 방식도 꽤 흥미로운데요. 그 각 작업은 분리된 클라우드 샌드박스 환경에서 안전하게 돌아가고요. 또 여러 작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저 장소랑 바로 연동되고 또 그 agsss.md라는 파일 있잖아요. 그걸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코덱스 행동을 좀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단순 코드 생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코드를 테스트하고 문제 있으면 스스로 수정까지 하는 이런 여러 단계의 작업을 해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 과정은 로그나 인용 형태로 남아서 개발자가 AI가 이걸 이렇게 했구나 투명하게 확인하고 좀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와, 2021년에 나왔던 초기 모델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그때는 GitHub 코파일럿 초기 엔진으로 쓰이면서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오류도 좀 작고 보안 문제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경쟁 환경도 훨씬 치열해졌어요. 보면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코드나 구글의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같은 도구들도 이런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내세우고 있고, 맞아요. 다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기존의 강자였던 GitHub 코파일럿도 GPT-4로 업그레이드 돼서 더 강력해졌고, 애마존 코드 위스퍼러나 커서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코드만 잘 짜는 걸 넘어서 이제 누가 더 똑똑하고 믿을 만한 개발 동료가 되느냐, 이런 경쟁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면 이 새로운 코덱스는 코파일럿이나 코드 위스퍼러 같은 뭐랄까 IDE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엔트로픽이나 구글의 최신 도구들과 함께 차세대의 자율 에이전트 시장을 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스스로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 코딩 도구가 단순히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 차원을 넘어서서 이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가상 동료, 버추얼 코워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방식 자체도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코드 짜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냥 AI한테 이 기능 만들어줘. 그리고 테스트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까지 해줘.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픈 AI 엔지니어들은 아침에 할 일 목록 주듯이 코덱스한테 작업 맡기고 오후에 검토하는 식으로 쓴다던데. 와, 진짜 영화 같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개발자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좀 변하겠죠. 한 줄 한 줄 코드 짜는 시간 자체는 줄어들고 대신에 AI에게 요구사항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역량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마치 팀 리더가 팀원 관리하듯이요. 아, 관리자 역할처럼요? 네, 이미 기존 AI 도구들 덕분에 코드 작성의 한 30% 정도가 자동화됐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거고 당연히 생산성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신입 개발자가 성장하는 방식이나 코딩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앞으로 개발자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과연 뭘까요? 오픈소스 생태계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AI가 버그 수정이나 기능 추가 PR을 막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유지보수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검증 안 된 PR이 막 쏟아지거나 라이센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죠. 코드 스타일 검사, 그러니까 린팅이나 대규모 코드 정리, 리팩토링 같은 것도 자동화되고 심지어 CI/CD 파이프라인 연동까지 된다면 자동화 범위가 정말 넓어지겠어요. 네, 맞아요. AI가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오픈 AI도 이런 무분별한 자동화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접근에 막는다든지 최종 결과물은 꼭 사람이 검토하도록 권장한다든지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강력한 도구일수록 좀 책임감 있는 사용이 중요하니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픈 AI는 코덱스의 일부 기능, 예를 들어 CLI 같은 걸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는 반면에 경쟁사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를 아직 비공개 프리뷰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개방성에 대한 철학 차이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큰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에 나온 코덱스는 단순한 코딩 보조도구가 아니라 개발자랑 같이 협업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율적인 가상 개발자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결국 코딩이나 테스트 자동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점점 더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대신 처리하게 될 때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그런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능력? 그 너머 있는 것들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의하는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설계 능력, 혹은 이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